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요즘 두 가지의 사건으로 세상이 조금 어지럽습니다. 하나는 동해 석유 포항 앞 영일만에서의 석유와 가스가 존재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이화영,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대북관계를 전담했던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한국의 전통적인 당파성을 보여주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한국의 당파들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두 정파에서 추천한 학자 두 사람을 일본으로 파견하였습니다. 한 정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보니 왜소하고 원숭이처럼 생겨서 재주는 있으나 한국을 침범할 정도의 대범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절대 침범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정파에서는 반드시 한국을 침략할 만큼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다른 업무적인 모습이 보여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두 분석을 가지고 각 정파들이 자기의 결론에 따라서 당파 싸움을 벌인 일입니다. 결국 그런 말장난을 하다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약 한 7년간 국민들이 그 외놈들이 발밑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영일만에서의 석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모든 석유회사라든가 기타 회사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석유공사와 또 다른 석유 시추에 대한 석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분석하고 자문하는 액터지오라는 회사는 의미 있는 구조가 그동안에 분석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로서 한번 시추해볼 그럴 구조다. 이런 정도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좋다. 그러면은 그런 석유가 난다고 하니 시추를 해보자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시추에 대해서는 20%의 성공률이 있다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80%의 실패율을 가지면서 20%의 성공률을 가지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작업이지만은 석유 시추를 하는 회사에 입장에 있어서 20%는 매우 높은 확률이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를 내서 시추를 해보자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액트지오는 그 석유를 시추하는 회사도 아니고 석유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 기자회견에서 액트지오 대표의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질문이 석유가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액트지오 회사는 석유가 날 것 같으니 시추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외의 문제는 액트지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액트지오는
자기들이 분석해 볼 때 의미 있는 분석 자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추를 해봐야 한다. 이것까지가 액트지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시추를 해가지고 석유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은 그 다음 단계 석유를 파는 회사로 넘어가서 그 회사가 자기들이 투자된 자본에 비해서 뽑아내는 석유가 클 것인가 크지 않을 것인가를 분석해 가지고 그것은 석유 회사의 또 몫입니다. 그런데 액트지오를 불러 가지고 석유 회사가 해야 될 일들을 질문하고, 또 액트지오가 회사가 작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그동안에 모여있던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클 필요가 없고, 또 전문가들끼리 모인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서로 분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규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액트지오 회사 사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크느냐 작느냐는 담보 능력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작은 회사는 뭐 자기들 회사가 담보 능력이 없으니까 회사에 실적이 없고 실패를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겠지만은, 회사가 큰 회사일수록 잘못하면은 이미지가 실추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담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 그것이 그 회사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 등의 조그만 회사들이, 지금 거대한 글로벌 회사들이 출발할 때는 그런 기술적인 회사는 처음 이렇게 조그만하게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액트지오는 그 어떤 실행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자문회사예요. 석유공사가 그동안에 시추했던 자료를 분석해 달라고 하니 액트지오가 몇 가지의 지점에서 시추를 해볼 만한 근거를 가진 지점이 있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시추를 하려 하면은 한 5군데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 파는데 1천억 정도 든다고 하니, 정부로서는 국민에게 이런 정도로서 5천억 정도의 비용이 드니까, 예산이 드니까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것도 발표 없이 무작위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 석유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를 못하면은 또 국민들은 들고 일라고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절차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로남불로 결론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헐뜯기를 하고 대통령의 공표를 희롱거리로 만드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현실이고, 기자회견에서도 그 기자회견에 맞는 질문을 해야지, 그 기자회견과 전혀 동떨어진 시추회사가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을 한다든가, 회사가 작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그러면 회사가 작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그 회사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결론은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작아도 기술력이 강하다, 뭐 이런 아무 그 어떤 결론 없는 답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해 석유, 영일만 석유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기자들이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오로지 결론이 내려진 자기 정파에 대한 결론을 우기는데 기자회견을 할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더욱 실망스럽다 이겁니다. 우리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물론 대비로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그 액트지오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은 시추해야 될 근거를 국민들이 대강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국민들을 설득한다든가 또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결과물을 전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시추를 한번 해보자라는 결론이 나오고 말았지 않습니까? 시추를 해봐야 된다는데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의문점은 전혀 유도해내지를 못하고 이 결국에는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결론은 뭡니까? 시추를 한번 해봐야 한다. 이 결론밖에 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 그 기자들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결국에는 기자회견 자체도 아무런 의미 없는 기자회견이 되고 말았다. 이런 아쉬움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이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을 했는데 그것이 쌍방울의 자체적인 회사의 문제로 송금을 했는가? 아니면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을 위한 뇌물적 성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재판부에서 외환법 위반과 정치자금법이라는 두 부분에 있어서 불법이라고 선고를 함으로써 이재명을 위한 뇌물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외국 달러를 외국에 반출을 할 적에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도 그 해외 여행을 갈 적에 신고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거대한 달러 자금이 외국으로 흘러가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감추어서 나갔다면 그거는 법 위반이니까 외환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쉽게 말하면 뇌물이었다라는 게 결국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자유우파에서는 환호를 지르고 공산자패에서는 실망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보이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굉장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뭐 어떠한 사건에 있어 가지고 혹은 사회 정의에 있어 가지고 그 심판자가 누가 되든지 사회의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제 사법부에서는 사법부 심판부 기피라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유리한 판결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사회가 유권이면은 무죄요, 무권이면은 유죄다. 혹은 유전 돈이 있으면은 무죄요, 무전 유죄, 돈이 없을 무전 돈이 없으면은 유죄라는 이런 불신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그 재판에 대해서 불신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재판은 지금 사법부도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법부는 자기에 대한 자기의 철학이나 법관념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정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 그 법률을 얼마나 훌륭하게 가져가느냐 하는 자기 양심적인 태도를 묻는 거지 법관념에 대한 자기 양심을 묻는 게 아닙니다. 법은 소크라테스가 말했다시피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처럼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판사나 검사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판사의 양심에 따른다. 판사들의 법에 대한 양심을 묻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그 법을 얼마만큼 지키려고 하는가 하는 양심을 묻는 거지 자기 자신들의 법적인 관념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재판부들이 자기가 무슨 신이 된 양 이 국민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양심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시민사회가 그 심판 역할을 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가 혼돈스럽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고 난 뒤에는 그 피해자들이 그 피고인 혹은 피의자들에 의해서 보복을 받을까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왜? 그 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기들이 죄에 대해서 이 심판자들이 편파적이고 돈이 많은 변호사에 의해서 자기가 억울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런 오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처분을 받은 사람은 도덕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그 피고인, 죄를 받은 자가 자기를 죄를 받게 한 형사라든가 판사라든가 혹은 그 자기가 입힌 피해자들에게까지도 보복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악담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해자들이 죄를 선고받았을 때 여러분은 다리를 펴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그런데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태도를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지금 국가 사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치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심판은 엄정해야 되고 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선거에 대해서 불복함으로써 그 억울한 심정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동해 석유, 영일만 석유에 대해서 양 진영이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법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정파 간에 결론을 내려놓고 내로남불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쉽게 말하면은 백지 상태에서 심판이 옳았는가 그러게 했는가에 대한 분석은 없고 우리 주장과 다르면은 무조건 잘못된 심판이다. 이런 사회 불신 풍조를 깊이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심각한 사회 불신 풍조는 결국에는 그 봉합을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의 사회적인 위기이자 혹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강요하는 시대 상황에 맞닥뜨려졌습니다. 이제 나라가 파국, 망하느냐, 혹은 이런 당쟁적인 정파 싸움을 거두어 들이고 사법부가 진정한 사법, 즉 어느 누구가 판결을 하더라도 똑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국민들이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이런 사회의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총선 이후 공산 좌파들이 다수를 차지하자 많은 국민들이 균형 감각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 좌파, 즉 민주당이 한 10여 년간 입법 독재로서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여론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회 독재에 대한 아부 혹은 권력의 강제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런 판단 혹은 여론에 기대어서 사법부도 이제 새로운 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서 저는 좀 더 우리 국민들의 훌륭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사법부가 권력에 혹은 정치에 기대는 비겁한 모습을 그동안에 보여왔습니다. 이제 사법부도 국민들의 이런 균형 감각을 찾으려는 노력과 함께 사법부 자체에서도 법관의 법에 대한 관념의 양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 현재 실행되는 법을 얼마만큼 거기에 맞추려고 하려는가? 나의 법의 관념의 양심이 아니라 국가와 시대 정신으로 만들어진 법에 얼마만큼 자기가 따르는가에 하는 양심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국민들이 어느 누구나 사법부에 가면은 나의 억울한 점이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들어지는 사법부의 각성을 진정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촉구합니다. 사법부가 흔들리면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자유와 자유가 그 상충을 할 때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의 국가적으로 본다 하면은 사법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변호사, 판사, 검사라는 제도는 자유국가에서 있는 제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즉 자유국가에서 있는 나라가 자유국가에서 있는 제도가 변호사, 판사, 검사 제도입니다. 지금 공산 좌파들이 기존 조직의 해체라는 이름으로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권도 지금 박탈하려 하며 그 검사 제도를 특별검사라는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부에 흡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한 지금 공산 좌파들이 어질러 놓은 한국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법부가 정신을 못 차린다면은 검사, 판사, 변호사 제도가 우리 헌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삼각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지금 정치권에 의해서 손 흔들고 환호하지 말고 냉정한 심판자로서 혹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북두시민혁명군을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